자, 오늘은 이제 평면 좌표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는 당연히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뺀 거에 절대값을 붙이는 거니까 순서는 상관없어. 뭐에서 뭘 빼도 상관없어. 어차피 절대값을 붙일 거니까 로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요거 이상한 사람 경미 됐어? 왜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지금은 얘가 더 큰 것처럼 보이고 얘가 더 작은 것처럼 보여서 그냥 얘 빼기 얘만 해도 괜찮긴 한데 저기 x1과 x2에 누가 더 큰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두 개를 빼면은 음수가 나와 버리니까 거기에 절대값을 붙여 가지고 양수로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애시당초 절대값의 정의 자체가 뭐였어? 거리를 의미하고 있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 0과 x 사이의 거리라고 했었잖아. 0과 x 사이의 거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x2가 있고 x1이 있고 빼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애시당초 그 정의가 x2랑 x1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라고 해서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이거입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때부터 딱 처음에 이 공식을 진짜 나는 처음 봤어. 손. 좋아요. 딱 봤을 때 경민아 어떤 느낌이야? 아씨 공식 더럽게 복잡하네. 이런 느낌이지. 맞아? 근데 잘 봐봐. 이 공식이 나온 배경만 알면은 우리가 이게 진짜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야. 여기는 얘 나온 배경은 뭐예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나온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여기는 이 길이가 뭐겠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x2-x1의 절대값이 될 거고 여기는 여기 요 거리가 뭐겠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테니까 y2-y1의 절대값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이 길이들을 구하는 건 우리한테 너무 쉬운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얘가 수직이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주면 얘 제곱에다 얘 제곱 더해가지고 루트 씌워준 게 이 길이가 됩니다라는 너무 당연한 생각이지. 그거 가지고 나온 게 여기는 요 공식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체는 너희가 암기할 필요도 사실 없어. 그냥 보면은 저긴 제가 당연히 그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하라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봐봐. 루트 해가지고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1의 전체 제곱이라는 이런 녀석을 보게 된다면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긴 쟤에 대한 해석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 y랑 2, 1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x 좌표의 차이니까 x-2 제곱할 거고 y 좌표의 차이니까 y-1 제곱할 텐데 더해서 루트 씌운 게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라는 이 방향으로서의 해석은 되게 편하거든. 그런데 얘를 보면서 이식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식을 보면서 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보면서 이건 x, y랑 2, 1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양방향의 해석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거리가 궁금해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는 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제곱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그지?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얘를 내가 1-y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니?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잖아. 두 개 똑같은 식이잖아. 그로 바라본다면 여기 있는 얘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얘, 얘 x, 1 사이의 요 점과 2, y 사이의 요 거리를 의미하는 상황이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바꿔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아까랑. 근데 하나만 바꿔버리면 여기는 얘 자체가 바뀌어버려. 근데 왜 그러면은 얘에 대한 해석을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이거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에 의해서 한쪽이 x, y로 다 몰려 있으면 좀 편한 상황도 있고 아니면 x, y를 가지고 장난쳐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바라볼 건지 이렇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선택은 너희가 스스로 해주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의 식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이렇게 꼭 바라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바라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여기 있는 얘랑 얘 사이 거리랑 왜 여기 있는 얘랑 얘 사이 거리가 같아질까요? 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저기는 제가 같아지는 이유조차. 그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여기가 2였다 쳐보자. 여기가 x였다 쳐봐.
여기는 얘가 1이었어. 여기는 얘가 y였다 쳐보자. 그러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겠어? 2,1이겠지.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x, y가 되겠지. 요점의 좌표는 2,y겠죠. 여기 이 점의 좌표는 x, 1이겠지. 그럼 처음에 내가 해석했던 거는 이 거리잖아. 이 길이. 그지? 두 번째 해석했던 건 뭐야? 이 길이란 말이야. 두 개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건 너무 기정사실화된 거고 해석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만 너희가 선택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둘 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루트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루트에 x-5의 전체 제곱 플러스 뭐라고 할까? 1 마이너스 y의 제곱입니다. 여기는 이거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이런 문제를 봤다고 쳐보자. 얘의 최소값이 궁금. 그러면 선생님이 최대 최소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거라며.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 그지?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함수를 가지고 90%, 그 다음에 뭐 절대부등식 9%, 기타 등등 1%라고 했는데 그 1%에 해당하는 특별한 녀석이야.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당연히 x, y라는 거랑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로서 해석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도 여전히 x, 1과 그 다음에 5, y 사이의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x, y였는데 얘는 지금 얘랑 얘로 쪼개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기는 얘를 내가 y-1 전체 제곱으로 바라봄으로써 x, y랑 5, 1 사이의 거리로 해석해서 그럼 결국 얘랑 얘 사이 거리랑 얘랑 얘 사이 거리를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여긴 얘는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5, 1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x, y는 어디 있는 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결국 x, y가 이 선분 위에 어딘가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이 될 게 분명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냥 이 거리가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이 되겠네라는 생각을 통해서 4 차이가 나고 3 차이 나니까 이 길이는 5니까 얘의 최소값은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공식 하나를 너희가 암기함에 있어서도 그 공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려면 그 녀석이 나온 배경부터 해서 여기 있는 얘의 거리가 얘였다라고 주어진 걸 보면서 이제 반대로 얘를 보면서 얘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왔다 갔다. 얘랑 얘랑 자리가 바뀌어서 x1, y2, x2, y1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식으로 바라봐도 괜찮아. 심지어는 얘들아 봐봐. 심지어는 루트에 뭐라고 할까? x, 1 제곱 뭔 소리야? x 빼기 1 제곱 그냥 y 빼기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이 뭐랑 뭐야? x, y랑 1, 2 사이의 거리잖아. 아니면 x, 뭐야? 2와 그 다음에 1, 뭐가 돼? y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잖아. 이해되니? 근데 봐봐. 얘를 내가 루트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으로 바라봐도 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예요 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주어져 있는 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식의 모양을 변형한 다음에 그 변형한 모양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세요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얘네들은 또 왜 같을까요? 그럼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여기는 얘가 만약에 x였어. 얘가 1이었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여기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였어. 여기는 얘가 y였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y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이 거리냐 이 거리냐 이런 싸움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는 요점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요점 사이 요 거리로서 이걸 대체해도 괜찮잖아. 어차피 다 똑같은 거리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거리, 이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이게 다 가능한 하나의 표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너희의 선택의 몫이 된다는 소리고요. 그 선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필수형 1번으로 바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문제만 좀 풀어보면서 쭉쭉 넘어갈게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자. 2점. 얘랑 얘 사이 거리가 2 루트 5래요. A 값을 모두 구해주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얘랑 얘 사이 거리는 얘와 얘의 차이 A-2의 제곱랑 얘의 차이 2니까 4의 루트가 2 루트 5가 20이 됩니다. 를 통해서 양변 제곱해서 A 값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간단한 문제. 경미 됐어? 지금 이제 모든 수업의 초점은 경민이한테 맞춰서 갈게요. 왜냐면, 예, 아니지, 시우도 처음 보는 거지. 예, 그죠. 완전 처음은 아니지. 근데 이제 거의 리셋된 상태고. 오케이, 좋아요. 자, 둘이 이해 안 되면 나는 계속 설명할 겁니다. 이해 안 되면은 표시를 꼭 해주세요. 아, 알겠지? 좋아요. 다음, 이렇게 있어요. 이걸 만족할 때 A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A에서부터 C까지 거리. A부터 C까지 거리니까 얘랑 얘의 차이. A 더하기 1의 제곱이야. 얘랑 얘의 차이 1이야. 됐어?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왜냐면 얘에서 얘 뺐잖아요. 그 얘에서 얘 뺀 건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1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차이만 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루트 달아주고. 이거가 BC니까 얘랑 얘 사이 거리, 얘에서 얘 빼면은 A-2의 제곱.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나 얘에서 얘 빼나 똑같다고 했죠? 얘는 2의 제곱, 4가 되면서 이렇게 양변 제곱해서 A값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 됐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A값 구하는 게 당연히 그냥 A에 대한 방정식이 되니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리됐어? 안 됐어. 어디서 느꼈어? 공식을 있잖아.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면 좀 더 편해지거든. 됐어? 다시 뭐라고 했어? 그냥 있잖아. 점도 얘들아 좌표 평면 위에 그 X축이랑 Y축 잡아놓고 찍으면 되게 불편하게 찍을 수밖에 없는데 점도 그냥 내가 대충 찍어.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1,2야. 대충 찍어.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A,1이야. 대충 찍어. 그러면 봐봐. 선생님 여기는 얘가 Y좌표가 2인데 얘가 Y좌표가 1이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맞아? 됐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Y축을 잡아보면 되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그냥 저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얘들아? 그리고 뭐 하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를 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이를 보고 이거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타고나서 정리를 만드는 거야. 됐어? 다시 차이라고 하는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차이라고. 그럼 얘는 뭐만 바라봐? 이 마이너스 1,2라는 점 중에 얘만 바라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A,1 중에서 A만 바라봐. 얘는 A거든. 그럼 두 개를 빼. 얘에서 얘를 빼면 여기는 이 거리가 뭐겠어? 요게 A 플러스 1이 될 게 분명하잖아. 그지? 근데 뭔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준 거고 걔를 제곱하면 어차피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을 테니까. 됐어? 그래서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요 y좌표의 차이는 어떻게 바라봐? 여기는 요 숫자인 2만 바라보고 여기는 요 숫자인 1만 바라봐. 얘가 2고 얘가 1이야. 이거 몇 차이나? 누가 봐도 1 차이 나잖아. 그지? 1 차이 나니까 1의 제곱이라고 써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뭐만 바라보라고? x 좌표의 차이만 바라보라고. a-2니까 a-2의 제곱이 된 거고 y 좌표의 차이만 바라봐. 2 차이 나죠? 2 차이 나니까 2의 제곱인 4가 여기 들어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공식을 자연스럽게 써 내려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풀리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쉬운 단어네요. 알겠죠?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문제만 쭉쭉 풀다가 그냥 뭐 중산 정리 막 이런 거 막 설명하고 끝내려고 했었어. 그래서 앞 시간에 그 여유를 부렸는데 선생님 계획이랑 완전 틀어져 버렸네. 자, 봅시다. 2번 문제로 가보자. 자, 1,2와 그다음에 6,3이 있었는데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경민이한테 물어볼게요. 경민아, X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시우. Y좌표가 여기. 맞아요. Y좌표가 0일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X좌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경민아, 모르면 뭐 한다? 좋아요. 근데 이거는 다 잡혔네요. 자, 그럼 여기는 이 P점의 좌표를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 A, 0이라고 넣으면 되겠다. 됐어? 여기까지 괜찮?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랑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는 뜻인 거잖아. 지금 문제를 해석해 봤을 때. 이해돼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앞에 있는 요 문제랑 뭐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요 문제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사실상 같은 문제가 되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앞에 있던 문제를 그냥 뭘로 표현한 것 뿐입니까? 말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만 해줄 수 있다면 모르는 걸 가정할 수만 있다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같아요라는 등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등식을 가지고 A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서 풀면 됩니다. 이런 뜻인 거야. 됐죠? 다음 준이야. y는 x 위에 점 q라고 했어. y는 x라는 점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같죠. 근데 그 x좌표나 y좌표를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종이가 모르면 뭐 한다고? 가정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q 점의 좌표는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 E. a, A. a 좋아요. 이렇게 넣으면 돼. 됐죠?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다시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는 식을 써주기만 하면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직선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위의 점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라고 가정하면 될까? a, 마이너스 3a 더하기 2라고 가정하면 되겠네. 이해돼요? a를 넣으면 제가 나오는 거니까 y좌표를 저렇게 한 문자로 경제적으로 가정해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보자. 3번 삼각형의 모양 결정. 얘들아, 우리가 삼각형 모양 결정이라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말해주세요라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니? 기본적으로, 어? 삼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결정하니? 어? 각도? 각도를 가지고 결정하니? 각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상황? 내각이 모두 60도라면 그냥 정삼각형입니다. 두 내각이 서로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그건 이제 각도를 가지고 삼각형의 어떤 모양인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되죠. 또 뭘 가지고 결정할까? A제곱 10으로 작작하라고. 일단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몇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라. 삼각형에 6요소라고 들어봤어? 삼각형 하나가 6개나 요소를 가지고 있어. 몰랐지? 근데 알았어, 너희는. 사실. 변 3개, 각 3개. 이게 6요소야. 이게 삼각형이 6요소거든? 그럼 잘 봐봐.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랑 같이 생각을 하려면 얘는 뭘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어? 당연히 변의 길이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변의 길이 중에서 3개가 다 같으면 뭐야? 총삼각형일 거고 2개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일 거고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2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면 즉각 삼각형이 될 거야. 라는 성질들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해 주세요라는 건 결국 뭐예라는 소리야? A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BC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CA의 길이들을 각각 구해서 이 길이들을 열심히 구한 다음에 이 길이들에 대한 정보, 여기는 얘네들을 모여서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지금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겠어? 6의 제곱의 루트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의 제곱은 2의 제곱에다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4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는 얘는 몇이야? 10, 60, 뭐야? 루트 40인가요?
얘는 몇이야? 루트 8. 8. 좋아요. 얘는 루트 16번 나고. 32죠. 되는 줄 알았어요. 됐습니다. 16이구나는 뭐야 또. 자, 다시.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오, 그럼 이거 제곱한 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랑 같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 빗변이 A, B인 직각 삼각형이 되는군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어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괜찮죠? 넘어갑니다. 이건 좋은데 음. 지금 프리 윈터 이거 언제까지였죠? 자, 다음은 유형 4번입니다. 잘 봐봐 얘들아. 아까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뭐야?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얘도 여전히 뭘 줬냐면 X축 위에 있는 점 줬거든.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봐봐. P점의 좌표는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 P는 좋아요. A, 0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PA의 제곱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자. 이거는 경민이가 해보자. 뭐가 돼? PA요. PA. 어, A 더하기 1. A 더하기 1. 아니, 3이요. 제곱. 제곱 더하기. 그렇지. 에 루트인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 안 씌워도 되겠다. 됐어? 다음. PB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그리고 그리고 그냥 6에서 36. 이렇게 되겠다. 됐어? 그럼 이 녀석의 뭐가 궁금하다? 최소값이 궁금하다. 됐습니다. 그럼 이 식은 몇 차식? 2차식. 2차식의 최소값이 궁금해. 이런 뜻이네. 됐습니다. 그럼 여기 얘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2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2a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되겠죠. 그럼 a에다 뭐 넣으면 답이겠구나. 대칭축 3 넣으면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소가 되게 하는 P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3,0이 답이겠군요. 라고 마지막까지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쭉쭉쭉 가보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봅시다. 5번. 자, 얘들아, 파푸스 정리, 중산 정리 들어본 사람 손. 난 파푸스 정리, 중산 정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손? 준이 들어봤어요. 나머지 다 처음 들어보나요? 진짜요?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할 텐데. 자, 보자. 이거 좀 시간 좀 걸리는데. 자, 볼게. 일단은 얘들아, 우리가 좀 무조건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어. 우리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요 꼭지점에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대변. 이 꼭지점의 대변. 이 꼭지점의 대변이라고 부르죠. 다시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 대변에 그을 수 있는 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는 몇 개야? 무수히 많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어. 저 하여튼 저 눈치는 빨라가지고. 중선은 뭐야? 말 그대로 이거의 중점을 이은 선이다라고 해서 중선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우리 되게 잘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직선. 수선. 수선, 좋아요. 수선. 쭉 수직으로 내린 선이다라고 해서 있는 뭐라고 불러? 수선입니다.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어. 그렇지. 각의 이등분선. 이 각을 이렇게 이등분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주는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이 세 개만 딱 유일하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서 요거 세 개만 뭐가 붙어 있어? 이름이 붙어 있어. 됐나요? 그럼 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의 각각의 성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 됐어?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기도 했었던 건데 망했어. 흘렀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여기는 이 길이 A, 여기는 이 길이 B, 여기는 요 길이 전체 C. 이렇게 하자. 여기는 요 길이가 C, 여기는 요 길이가 D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게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파포스 정리 혹은 중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이 지금 딱 봤을 때 저기는 저 성질 자체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돼. 그럼 두 번째는 여기는 이 길이가 A고 여기 이 길이가 B야. 그다음에 여기 이 길이가 C고 이 길이가 D야. 라고 했을 때 A 대 B는 C 대 D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소삼각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딱 주어져 있었을 때 요 모양 자체가 시옷에다가 오 해가지고 그냥 소자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소삼각형이라고 부르거든. 그 소삼각형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요 녀석, 그러니까 이거 빗변의 제곱은 이 녀석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라는 성질과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라는 성질과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라는 성질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라는 소성질까지 해서 총 4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닮음 쪽에서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오케이? 처음 보는 친구는 없겠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는 다 잊혀져서 마치 처음 보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는 얘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배웠을 거야. 요거의 증명은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놓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연립해서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잖아. 여기 C가 될 거야.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가 됩니다라는 이런 성질을 가져요. 나중에 이제 너희들 심화 과정 들어가면 스튜어트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양한 정리들을 막 배우게 될 텐데 너무 어지럽게 일단은 요 세 개는 교육 과정에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정의해 놓은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알아두면 편한 것들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줄 거야. 다시 한번 무슨 말이야? 이거 세 개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도형의 성질을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증명을 하고 싶으면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해석기하.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해석기하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라고 했어? 논증기하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각각의 도형의 성질을 통해서 여기는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석기하라고 하는 건 뭘 하겠다는 거야? 얘는 좌표를 뭐 해서? 설정을 해서 좌표 자체를 설정을 해서 그 좌표를 가지고 장난치는 느낌들이 강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좌표를 설정해놓고 뭘 가지고 식을 가지고 열심히 풀겠어요 라는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얘는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열심히 풀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논증 기하로서 여기는 지금 현재 이 현상을 설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얘가 A잖아. 여기는 얘가 C야. 여기는 요 길이를 X라고 하고 여기는 요 길이를 Y라고 해.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C-X가 되겠죠? 됐어? 여기는 요 길이가 B가 될 거야. 현재 이 상황이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만들 수 있어? 여기는 요거 있지, 요거. 빗변 하나. 요것도 빗변. 요것도 빗변. 그러니까 빗변이 총 3개가 보이면서 직각삼각형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직각삼각형 3개라는 소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3번 쓸 수 있다는 소리가 식이 3번 나온다는 소리가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요걸 가지고 뭘 해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잖아. 그러면 얘는 a제곱은 뭐가 돼? c 더하기 x의 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 돼요. 됐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요걸 가지고 뭘 해주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b제곱은 뭐가 돼? c-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은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뭐였어? 아까 d였잖아, 그지? 그럼 얘는 d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근데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모양이 뭐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2cx랑 마이너스 2cx가 사라지겠죠. 맞아요? 플러스 2cx 마이너스 2cx 사라지면서 c제곱 2개, x제곱 2개, y제곱 2개가 될 거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된다는 소리야? c제곱 2개, x제곱 2개, y제곱 2개가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였으니? d의 제곱이었으니 얘는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됩니다로 증명할 수 있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석기하에서 생각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증기하로서 논증기하로 해석했던 방식이고 얘를 해석기하로서 해석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느낌이라고? 좌표를 내가 대충 설정을 해놓고 그 좌표를 가지고 내가 좌표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는다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요점의 좌표를 c, 0이라고 한다면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 될 게 분명하잖아요. 거리가 같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얘 길이 제곱 더하기 얘 길이 제곱이 얘 길이 제곱 더하기 얘 길이 제곱이 됨을 두 배가 됨을 보여주세요라는 의미였으니까. 됐어? 실제로 여기는 얘 길이 제곱은 a 더하기 c 전체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ac의 제곱 얘는 a 빼기 c 전체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고 정리해주면 뭐가 되겠어? a제곱 a제곱 c제곱 c제곱 b제곱 b제곱 얘는 두 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2ac랑 마이너스 2ac가 사라질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두 배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am의 제곱 얘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됐죠? 그 다음에 요 길이 뭐가 돼? c제곱이 될 테니까 증명 끝났네요. 그러니까 좌표를 설정해 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알아서 증명이 끝나는. 그러니까 증명의 난이도는 어때?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석기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점, 그러니까 얘의 장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얘를 식을 가지고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훨씬 더 편하게 뭔가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해석기하의 장점이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에서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 해석기하라는 걸 너희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걸 던져주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기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느낌들이 있거든.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린 둘 다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심화유형 6번이라고 주어져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일단 잠깐 패스할 거야. 내일,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오케이? 얘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분점과 외분점.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분점, 선분의 분점입니다. 분점이라고 하는 건 뭐야? 분자가 무슨 분자니? 나눌 분자. 그러니까 선분을 나누는 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정확하게 말했을 때, 봐봐. 일단은 얘가 이렇게 주어졌어. 여기 있네. 그냥 이걸로 하자. 봐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P라는 점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 선분 AB라고 하는 거를 이 P라는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N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A, 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돼요? A, B라는 선분을 M 대 N이라고 하는 비율로 나눠준 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점을 가지고 A, B를 M 대 N으로 나눈 내분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외분점은 뭐냐? AB라고 하는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데 A에서부터 거리가 M이고 B에서부터 거리가 N이 되는 요 점을 선분의 바깥쪽에서 A, B를 나누는 점이다라고 해서 얘를 M 대 N 외분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분점이랑 외분점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됐습니다. 일단은 공식을 외우기 전에 내분점과 외분점이 정확하게 뭔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찬찬히 먼저 좀 볼게요. 얘들아, 봐봐.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 모든 간격이 다 똑같다고 가정해봐. 됐어?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C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D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E라는 점이 있어. 여기는 여기에 F라는 점이 있었다고 쳐보자.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 좀 물어볼게. C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모분한 점이군요. 를 맞춰보세요.
1대1 외분. 진짜? 뭘 관찰하면 되는 거냐면 C라는 점은요. A, B를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A까지 거리를 살펴보면 되고 여기서부터 B까지 거리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요? 3대 1. 얘는 3대 1로 무슨 분? 외분. 그지? A, B의 바깥쪽 부분에 잡히고 있잖아. 아, 그렇네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정민이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좀 더 다시. 이번엔 똑같은 점 C는 뭐라고 할까? BD를 몇 대 몇으로 뭐 한 분점일까요? 1대1 내분죠. 1대2 내분점이 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다시 이번엔 D를 기준으로 해보자. D는 A, B를 몇 대 몇으로? 5대 3. 5대 3으로.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똑같이 D는 이번엔 뭐 해볼까? EF를 이번엔 FE라고 할게 얘들아. FE를 몇 대 몇으로? 그렇지. 얘는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EF를 몇 대 몇으로? 1대 3. 1대 3으로 뭐 하는 점입니다. 외분하는 점입니다. 이해됐나요? 알겠어? 얘 말뜻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랑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를 그 순서대로 얘 대 얘로 지정을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내분과 외분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좋아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똑같이 내분점은 사실 되게 쉬워요. 내분점은 되게 쉬운데 이게 외분점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좀 있어. 이게 왜 어렵냐면 외분점은 선분의 바깥쪽에 생기는데 선분의 바깥쪽이라고 한다면 그 연장선으로 봤을 때 두 군데가 생기잖아. 그럼 이쪽에 생길지 이쪽에 생길지에 대한 관찰을 너희가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M 대 N인데 M 대 N인데 여기서 M이 더 컸대. 이렇게 돼 있었대. 라고 생각한다면 얘의 의미 자체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 A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B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었다는 뜻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A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고 B에서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얘가 이쪽에 잡히겠어? 이쪽에 잡히겠어? A에서 더 멀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에 잡혀야겠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M이 더 작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쪽과 이쪽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A에서 가까워야 된다는 뜻이니까 선분의 A 쪽에 가까운 쪽에 잡힐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내분이랑 외분점에 대한 위치를 너희가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건데 공식이라는 걸 만들 건데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 공식이 나왔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어. 알겠죠? 잘 봐봐. 지금 이 현상을 가지고 내가 이 P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이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나요? 나는 현재 저 물음표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해 봅시다.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한테 준 정보는 뭐밖에 없어 지금 현재 나한테 준 정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m 대 n이다라는 저 사실 하나 나한테 던져준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럼 저 사실을 통해서 난 뭘 해야 되겠어? 저기는 저 점의 좌표, 이 P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저 P점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다음 질문은 다시 내 다음 질문은 뭘까요? P점의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음 질문은 모르면 뭐해요? 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힘들어, 그지? 다시 모르면 뭐 할 거야?
가정할 거야. 그러니까 P점의 좌표를 X라고 가정하자. X 헷갈리면 A라고 잠깐 놔볼게. 그러면 나한테 준 정보가 뭐라고?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가 지금 뭐라고? M 대 N이라고 준 거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AP의 길이는 뭔데? AP의 길이는 얘가 더 크잖아. 얘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A 빼기 뭐가 되겠어? X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니까 BP의 길이는 X2 빼기 뭐가 돼요? A가 됩니다. 이거 대 이거가 몇 대 몇이라고? M 대 N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난 이걸 만족하는 뭐가 궁금해요? A 값이 궁금한 거야. 됐어? 네. 그럼 식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자. 그럼 얘는 n배의 x2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n배의 a 마이너스 x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다시 이 식에서 얘들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 a 값을 구해내는 일이라고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이제 변형하면 되겠어? a가 있는 것들을 한쪽을 싹 다 몰아버리고 a가 없는 거 한쪽을 싹 다 몰아버려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쪽으로 슝 넘겨버리면 끝나겠죠. 됐어? 다시 그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겠니? 다시 이 식에서 뭐가 궁금하다고? A가 궁금하다고. 그럼 이 식에서 A를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해석은 그냥 뭐라고? A가 있는 걸 싹 다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A가 없는 걸 싹 다 몰아서 이쪽으로 흉 넘겨버리면 내가 원하는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아,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가 있는 거 한쪽을 싹 다 몰아버리자.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니까 여기가 NA, 여기는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플러스 MA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mx2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nx1이 될 거야. 됐죠? 그럼 여기는 얘가 m 더하기 n이 되니까 넘겨버리면 a라는 값은 결과적으로 m 더하기 n분의 뭐가 됩니다?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라는 공식이 되는 거야. 그게 내분점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었어. 그러면 m 더하기 n분의 m x2 곱하기 얘 두 개 곱한 것 더하기 얘 곱하기 얘 한 거. 됐어? 그런 식으로 이게 뭐가 된다고? 공식이 완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들아 공식을 모르면 내분점을 못 구할까요? 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가 1이었어. 여기는 얘가 5였다고 쳐보자.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를 제가 3대 1로 내분해 달래. 이 점의 좌표를 구해 달래. 됐어? 나는 지금 공식을 모른다고 쳐봐. 아직 몰라. 이 상태에서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해. 얼마야? 아, 네. 당연히 4잖아. 구할 수 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구했어? 딱 이게 몇 등분하면 딱 4, 길이가 4잖아. 그럼 얘가 3대 1이란 거니까 여기 하나가 1이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4라는 사실을 얻어냈지. 구하기 쉽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똑같이 5였는데 이번엔 여기는 얘가 4대 1이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는 얘는 구할 수 있나 없나? 있죠. 여전히. 못 구할 건 아니잖아. 왜? 여기는 얘를 총 몇 등분 해달라는 소리야? 5등분 해달라는 소리잖아, 얘들아. 그럼 얘를 5등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길이가 하나의 뭐야? 이게 4짜리였으니까 이 하나의 길이는 얼마겠어? 5분의 4였겠지, 뭐. 그럼 그런 거만큼 몇 번 간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간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란 소리야? 5분의 16이란 소리겠지. 그럼 1에서 5분의 16을 더한 거니까 얘는 5분의 21이 될 수밖에 없겠구만.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다시 공식을 몰라도 당연히 우린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식을 암기하는 이유는 뭐겠어? 편하려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또 이 식이라는 틀 자체로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하나의 상황 자체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마찬가지였어. 그 공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뭐 더하기 뭐 해서 걔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내가 이런 게 궁금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 루트 5 더하기 1과 4분의 3 루트 5 더하기 1이 있었다고 쳐봐. 누가 더 클까요? 라고 줬다고 한번 생각해봐. 누가 더 클까요? 이렇게 준 거야. 그럼 비교가 돼, 안 돼? 여기 할 수는 있잖아, 그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통분해가지고 할 거지. 근데 잘 봐봐.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를 내가 있잖아. 똑같이 생겼는데 얘를 이렇게 바라보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2 더하기 1로 바라보잖아. 그럼 얘는 누구와 1과 누구를 루트 5를 몇 대 몇으로 2 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겠어? 그렇지. 3 대 1로 내분하는 점이겠지. 그럼 다시 여기가 1이었고 여기 루트 5였을 때 여기는 3등분해서 여기는 2점이냐 4등분해서 여기는 2점이냐의 차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주는 의미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 식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숫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저기는 우리가 배워놨던 우리가 익히고 있던 그 공식의 입장에서 여기는 이 식을 바라볼 수 있나요? 이 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이해돼요? 그런 의미에선 당연히 뭐가 공식의 암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니? 네. 오케이? 그래서 평면 좌표 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 두 점 사이 거리랑 내분점, 외분점. 이 딱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그 공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공식의 암기와 이해가 적절하게 다 섞여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직선상에서 두 점의 내분점, m 대 내분점은 m 더하기 n분의 mx2 nx1이야. 이거 되게 헷갈려. 처음 보는 사람은 진짜 개 헷갈려요. 다시 한번 헷갈릴 때마다 뭐 하면 좋겠냐면 증명 한 번씩 해봐.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어. 그다음에 중점의 좌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1대1 내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시 중점이라는 건 1대1 내분점을 중점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m에다 1, n에다 1을 집어넣은 결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2분의 x1, x2. 이거는 뭐야? 두 개의 평균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외분점도 마찬가지 똑같은 걸로 증명을 해버리게 된다면 얘는 여기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바뀐 형태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너희들 한번 직접 증명해 보길 바래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안 하겠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증명해 보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공식들을 가지고 거기는 걔를 지금 수직선에서 장난쳤으니까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x좌표들끼리의 내분점을 구해주고 y좌표들끼리의 내분점을 구해주면 됩니다. 아, 네. x좌표끼리의 외분점을 구해주면 되고 y좌표끼리의 외분점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 하나씩 더 추가된 거니까 그냥 두 번만 더 한 번 할 거 두 번 하면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이유가 왜일까? 뭔 소리야? 이유가 왜일까는 무슨 말이야? 다시. 이유가 뭘까? 그냥 이런 느낌이야. 여기는 요점의 좌표랑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요. 여기는 얘가 현재 x1이고요. 여기는 얘가 현재 x2입니다. 여기는 얘가 현재 y1이고 여기는 얘가 y2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는 요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그어보고 이렇게 하나 그어봐봐.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 여기는 얘가 m 대 n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m 대 n일 거야. 맞아? 그러니까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의 좌표가 필요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시 여기는 얘가 m 대 n이었다면 여기는 얘가 m 대 n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필요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좌표가 있었을 때 x좌표끼리 한번 내분점, y좌표끼리 한번 내분점 이런 식으로 구해주기만 하면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게 처음 배워서 완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연습을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 완전히 익을 때까지. 오케이?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너희가 뭘 해줘야, 연습을 해줘야 이 부분은, 익숙해지는 거고. 얘는 익숙해지기만 하면 사실 끝이야. 알겠죠? 근데 이 공식 자체가 암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넘어가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 뒤에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은 너희한테 그냥 절망일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넘어가. 쭉 넘어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잘 봐봐. 우리가 이런 식을 바라봤을 때, 이런 식을 바라봤을 때, 여기는 얘에 대한 해결 전략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비례식이라고 하면은 비례식입니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A 대 B는 C 대 D예요 정도만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A, B, C, D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A 대 B는 C 대 D예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야 얘들아? 비례식인 거야. 다시. 이거 자체가 뭐라고? 비례식인 거라고. 얘도 비례식이지만 얘도 비례식인 거야. 이게 비례식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됐어? 잘 봐봐. 얘 대 얘가 얘 대 얘예요. 얘 대 얘가 얘 대 얘. 얘 대 얘가 얘 대 얘입니다. 얘 대 얘가 얘 대 얘입니다. 됐어? 이걸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걸 얘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중이냐면 A, B, 2, 3, B, C가 됩니다. 라는 뜻이거든. 결국 이것도 굳이 내가 A, B 대 B, C가 그러면 2 대 3이구만 이렇게 또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 자체가 비례식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례식을 딱 보면서 아, 얘 대 얘가 2 대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서 A라는 점 하나 잡아주고 여기 B라는 점을 잡아줘. 됐죠?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이렇게 뭐야? 2였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두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C까지의 거리가 B에서부터 C까지 거리가 세 덩어리라는 뜻이지.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가서 여기는 요점이 C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렇게 된 이 녀석이 C일 수도 있는 거지. 방향은 상관없잖아. 어차피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됐어? 그럼 나는 이 C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A, B를 뭐 하면 되겠어?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궁금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A, B를 몇 대 몇으로?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버리면 됩니다. 라는 해석을 한번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두 개를 다 구해본 다음에 여기서 P, Q가 양수라고 했으니 양수가 되는 점 찾아서 골라서 답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가 지금 X좌표가 뭐였어? 음수였지. 여기 X좌표가 뭐였어? 양수였지. 그럼 이쪽 방향이 양수 방향이라는 소리겠네. 맞아. 이게 이 점이겠다.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석해줘도 괜찮은 거야. 됐어? 여기는 얘 보자마자 2대 3이니까 A, B를 2대 3으로 내분해야지 외분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망했다는 소리야. 알겠죠? 얘는 지금 A, B 대 BC잖아. AC 대 BC가 아니었다고. AC 대 BC여야 2대 3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먼저 1차원적으로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 힘들어. 자, 나.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얘들아. 오케이? 무게중심 쌤이 그냥 안 그거 해줄 거야. 이것도 개념 해줘야 돼. 그래서 한 지금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최대한 빨리 가보자. 아까 선생님이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해서 했던 거 있지?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였죠? 얘 대 얘, 얘 대 얘입니다. 이게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했어요. 다시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이 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이 나왔을 때 이 성질을 사용할 거야 라는 생각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생각해보고 중선이 뭔지 먼저 생각해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중선 정리나 가계 이등분선 정리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놔야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다시 잘 찾아서 잘 넣어놔. 알겠죠? 아까 써줬지? 오케이?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 점 하나 대충 A 잡아. B 대충 잡아. C 대충 잡아. 이렇게 대충 잡아서 그러니까 좌표 잡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한칸 이거 하지 말란 소리야. 그냥 대충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놓고 뭐 해주세요? 자, 각 A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어. 요 각을 내가 이등분하고 싶었구나.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이야. 내가 지금 궁금한 점은 요 점 P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됐나요? 그럼 나는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뭘 썼다고? 가계 이등분선을 썼다고 지금.
그럼 가계이등분선을 썼으니까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텐데 그 성질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를 알고 있으면 C, B를 B, 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 왜? 세 점 다 줬거든. 맞아?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로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하면 결국 얘 대 얘가 얘 대 얘니까 결국 P라는 점은 이 선분을 몇 대 몇으로? 얘 대 얘로 내분하는 점이군요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해돼? 그걸 가지고 P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네요. 라는 생각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가계 이등분선이 나왔으면 당연히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가지고 생각할 거야. 라는 느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까 시간 좀 너무 낭비했어. 바빠 죽겠네, 진짜. 큰일 났네. 다시.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튀어나왔어. 라고 했을 때 평행사변형에서 너희가 딱 하나만 기억해. 라고 한다면 평행사변형에선 이것만 기억해도 괜찮아.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개 많죠? 그 중에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다시 따라해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얘와 얘의 중점이 얘와 얘의 중점과 뭐 하겠다? 일치하겠다. 같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0,6이었어요. 여긴 얘가 a, 마이너스 3이었어요. 여긴 얘가 5,9였어요. 여긴 얘가 4,b였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얘랑 얘의 중점은 2분의 5, 2분의 15가 되겠죠. 돼요? 얘랑 얘의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4, 2분의 b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서로 같아야 된다. a는 얼마? 1, b는 18. 끝. 다시 평행사변에서 딱 하나의 성질만 기억해라. 뭐라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마지막 개념을 갑니다. 됐죠? 아휴 힘들다. 무게중심 얘기로 가볼게요. 사실 무게중심에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자, 무게중심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 오케이? 다음 윈터 때 제대로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무게중심. 근데 어차피 다음 시간에 질문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요. 늦게 끝나니까 지금 다 연락 오고 난리 났네요. 그죠? 빨리 해볼게. 일단 무게중심의 좌표의 결론부터 얘기할게. x1, y1. 그 다음에 x2, y2. x3, y3. 이렇게 있었을 때, 얘 무게중심의 좌표. 이 녀석 무게중심의 좌표는 얘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 좌표들의 평균, y 좌표들의 평균이 된다는 이야기. 됐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의 성질은 뭐가 있죠? 3대1. 어우, 3대1? 2대1이죠, 이제. 일단은 3대2.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각 각에서 음, 개변의 어, 중점에 꽂히는 선분들의 교점. 오케이. 말을 되게 어렵게 했네.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다시. 지금 그 종이가 뭐라고 했어?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꽂히는 선이라고 표현했지. 그거를 두 글자로 중선이라고 부르지. 중선들의 뭐야?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 길이랑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자르면 이 길이, 이 길이 같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어?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가계 이등분선이 아니라 중선들 가지고 장난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을 가지고 결국 생각해 봤을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대1, 2대1, 2대1이 되는 성질이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난 지금부터 이 점의 좌표가 왜 이게 되는지만 설명할게. 다른 거 다 설명 안 하고 요것만 딱 설명할게. 알겠죠? 자, 왜 저렇게 될까요? 일단 요 점을 구할 거야. 이 점은 뭐가 되니? 얘랑 얘 중점. 됐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이제 y도 생략하자. 어차피 똑같으니까. 됐어? 그럼 이제 얘랑 얘를
2대 1로 무한점 내분한 점. 됐어? 네. 그러면 2 더하기 1분의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얘. 그러니까 x2 더하기 x3. 1 곱하기 얘니까 x1.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니까 요 공식은 요대로 외워주면 되고요. 그 무게중심의 무게중심의 정의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해도 되니? 10분인데? 두 가지 얘기만 할게. 알겠지? 미안해. 딱 두 가지 얘기만 할게. 무게중심과 관련돼서는 딱 두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 결론만 기억해. 얘들아, 아예 다른 거 설명도 안 할게. 이유는 설명도 안 할게. 결론만 기억해. 자, 여기서부터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있을 거고, 여전히 여기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있을 거고, 여기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새로운 삼각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m 대 n 내분점, m 대 n 내분점, m 대 n 내분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합니다. 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실이니까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점 P가 하나 있는데 AP 더하기 BP 더하기 CP가 아니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 여기는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이건 기본반에서도 설명하는 되게 기초적인 이야기들이야. 이 두 가지 사실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여기서 있잖아. 그 조금 더 궁금한 친구들 있지. 여기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은 개념 강의를 한번 들어봐요. 알겠죠? 여기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놓을 거니까 개념 강의를 확실하게 들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 이거 말고도 사실 되게 무게중심 가지고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하거든.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시간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래, 복병이 생겼어요. 그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